그래서 준비는 일단 배점표대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시고, 다만 그 평가위원 7명의 마음을 최대한 얻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또 접근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혁신 성장형이라 하지만 사실 기술이라는 게 기반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사업을 잘 해왔어요. 매출이 났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A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부분만 여기에 접목이 되면 우리가 J컵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뭐 스토리텔링이나 어떤 뭐 논리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 그 과거의 실적이 좋았냐. 자,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창패나 모든 정보지에서 마찬가지예요. 실제 배점이 있어요. 자, 하지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평가위원들의 정성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 나옵니다. 아니 그 초기 창업 패키지 뭐 매출액 없으면 안 된다며? 일반적으로 안 되죠. 자, 하지만 어떤 문제 제기, 시장 가능성, 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잘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좀 다른 부분은 배점이 모자라지만 정성적인 면에서 점수를 더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작년인가요? 작년에 초창패 제가 코칭 해드리고 합격하신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의 경우는 매출이 없었어요. 근데 그 대표님이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하이테크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출이 없었지만 그런 것을 보고 어떤 성장 가능성을 잘 보신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벤처기업 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평가표가 다 있지만 그 평가표를 너무 정량적인 거에만 혹시라도 준비가 미흡하시면 기죽지 마시고 다른 지표라도 잘 꺼내셔가지고 한번 어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정성평가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오죠. 7, 8명이 평가를 하는데 3분의 이상이 소위 말해서 꽝꽝꽝 여기는 인정해 줍시다 꽝꽝꽝 하면은 통과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성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스탠스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준비는 일단 배점표대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시고 다만 그 평가위원 7명의 마음을 최대한 얻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또 접근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벤처기업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소수일 경우에는 근거가 필요하다. 방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근거를 통한 수치화된 자료로 설명해라. 자, 근거란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근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도 실은 이제 평가하고 왔다고 아까 말씀드렸나요? 모 기관에 평가하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합격하신 분이 있고 떨어진 분이 있었어요. 근데 늘 반복된 얘기지만 불합격하신 분은 문제가 뭐냐면 평가를 잘 해줄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실적을 보고 앞으로 잘하겠지 라고 기대할 거란 말이죠. 그럼 어때요? 앞으로의 계획만 잘 됐으면 어때요? 웬만하면 합격을 할 겁니다. 그죠? 만약에 과거에 실적이 없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앞으로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잘 될 거라는 근거라도 보여줘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대한 성과가 없잖아. 그럼 뭘 보고 판단하겠어요? 어떤 미래의 이번 사업 계획에 대한 어떤 기대 효과를 보고 판단할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그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잘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시장 조사를 하든지 하다못해 뭐랄까요? 사실 서베이도 방법이 되죠. 또 와디즈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판단의 근거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그러면 잘 점수를 줄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이 벤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 성장형이라 하지만 사실 기술이라는 게 기반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사업을 잘 해왔어요. 매출이 났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A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부분만 여기에 접목이 되면 우리가 J컵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스토리텔링이나 어떤 논리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 그 과거의 실적이 좋았냐는 거지. 제가 이제 최근도 한번 문의 받았는데 매출액이 매년 늘었대요. 모 대표님이
뭐 5억, 10억, 20억 늘었다는 거야. 어때요? 좋죠. 예, 과거부터 늘어왔잖아요. 일단 그럼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 매년 성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성장하겠지라는 이제 기대감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다? 과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뭘 보겠어요? 미래를 보겠죠. 그럼 향후 실적을 낼 수 있을 만한 이 A라는 기술이 정말 파급력이 있냐? 또는 이 A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해왔나? 그걸 보겠죠. 근데 봤더니 뭐 웬만큼 됐어. 여기서 웬만큼은 예를 들어 이제 제가 A, B, C라 할게요. 그럼 B급이 됐어.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합격시켜주겠지. 안 그래요? 과거에 잘 해왔고 앞으로 J커브를 그릴 건데 그 J커브를 그릴 기반 기술이 A야. 근데 A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왔어. 그럼 당연히 합격인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매출이 없었어요. 예, 이제 신생기업이야. 근데 앞으로 잘하겠대. A란 기술을 개발해왔대. 근데 A란 기술을 한번 살펴보니까 뭐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거나 특허가 없거나 또는 그 기술이 잘 팔릴 걸 만한 어떤 근거가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때요? 과거의 실적도 없어. 미래에 대한 근거도 없어. 점수를 잘 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수치화된 자료란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특허증, 성적서, 인허가, 계약서 또는 또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그 어떤 설문조사, 서베이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은 진짜 영향가 없다는 얘기 할게요. 영향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칭 하잖아요. 제가 이제 코칭할 때 어떻게 조언 드리냐면은 이런 식의 얘기들은 아무 의미 없어요. 평가자한테는. 평가자가 원하는 거는 A를 주고 싶거든? 근데 A를 주고 싶은 근거를 보고 싶어. 근데 근거는 뭐예요? 주로 수치가 많죠. 근데 뭐 잘해보겠다, 최선을 다했다, 국내 최초다, 국내 최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떤 근거가 됩니까?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기술 제품에 대한 차별화 포인트가 중요하다. 네, 차별화. 이거는 뭐 예창패 다 통합니다. 어디나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죠?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평가위원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을 할게요. 배달의 민족이야. 근데 또 배달의 민족 비슷한 걸 하겠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달의 민족과 뭐가 다르지? 이게 보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시는 그 비즈니스나 사업이 유사한 게 있었어요. 그럼 차라리 거기랑 비교하세요. 배달의 민족보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좀 문제되고 있지만 너무 비싸잖아요. 최근 뉴스도 나왔는데 좀 심하더라고. 예를 들면은 10,000원 팔잖아요. 10,000원 팔면은 25%? 그 배달비랑 수수료로. 사실 이게 말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치킨을 20,000원 팔았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원가 한 10,000원 들지 않을까요? 근데 5,000원이 나가봐요.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아마 곧 나올 것 같아. 이런 배송비를, 그러니까 이런 수수료나 배달비를 획기적으로 낮춘 뭘 한다. 인정. 네, 이건 바로 인정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카드 값을 많이 낮춘 것처럼 제 생각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제시한다? 네, 바로 합격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만든 서비스, 어떤 기술이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를 명확히 얘기해봐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면 경쟁, 유사, 대체, 보완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비교해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교해서 여러분이 무엇이 잘났는지 왜 벤처 인증 받을 만한지 한번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신청 기술을 중심으로 한 성장 계획을 작성해라. 이거 뭐 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혁신 성장형이라고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혁신 성장형이라 하더라도 나름의 어떤 뭐 기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뭐 기술, 방법론, 뭐가 됐든지 그 성장을 키울 만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그런 핵심 기술을 여러분이 정의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쪽 코칭하다 보면은 단순히 그동안 돈 잘 벌어왔어요. 이렇게 접근하세요. 그러시면은 이제 제가 주로 해드리는 일은 그 단순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런 코어 기술을 제가 접목시켜 드리죠.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좀 키워나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리죠. 뭐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시면 코칭 받으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위원회에 추가로 강조하고자 하는 자료를 제출해라. 자, 이거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창패나 초청표 어떻습니까? 신청 접수 마감되면 어때요? 더 제출 못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벤처 인증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뒤에라도 만약에 지적받았어요. 그럼 다시 제출하셔도 되고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